2025년 7월 20일, 이날은 중국 남부의 역사에 핏빛으로 기록될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리는 심판이었고 땅이 울부짖는 절규였습니다. 한때 초강대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던 그 찬란한 땅 위로 이전의 태풍 차바가, 지옥의 에너지를 머금고 진화한 괴물 슈퍼태풍 위파가 그 거대한 아가리를 벌렸습니다. 위파는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허술한 시스템과 무책임한 정책이 빚어낸 인재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 찾아온 재앙의 사자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대참사의 파노라마가 중국 남부의 광활한 영토 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앙의 서곡은 대륙이 아닌 망망대호 내외에서 먼저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해안선에서 약 300km 떨어진 거친 바다 위, 그곳에는 인간 기술력의 상징인 후지인 유로호가 있었습니다. 길이 120m, 무게 5,00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해상풍력 발전이 설치 전용선은 마치 강철의 성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속 167km에 달하는 위파에 미친 듯한 광풍과 10m가 넘는 액체 산맥 같은 파도 앞에서는 한낱 종이배에 불과했습니다.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 선체는 비명을 지르며 뒤틀렸고 결국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정확히 두 동강 나버렸습니다. 거대한 강철 구조물은 단 몇 분 만에 포효하는 파도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30명의 용감한 선원들 중 필사의 사투를 벌인 구조 헬리콥터에 의해 구출된 이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7명의 생명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운 남중국해의 깊은 심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구조 작업조차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살인적인 강풍에 쇳덩어리가 아닌 나무십처럼 흔들렸고 구조대원들은 거대한 파도 때문에 침몰하는 선체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동료들이 바다에 삼켜지는 모습을 절망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양안전 전문가 리 박사는 이 참사를 두고 단순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비극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중국의 허술한 해양안전 시스템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오직 속도와 성과에만 집착하여 무리하게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가 바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라며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결함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실종된 선원들의 가족들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단순한 개인의 비통함이 아니라 국가의 무책임에 대한 준엄한 고발장입니다. 바다를 삼킨 위파는 그 기세를 몰아 마침내 대륙의 심장부로 상륙했습니다. 광둥성, 광시 장족 자치구, 하이난성 일대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시속 167km를 넘는 바람은 문명의 이기들을 장난감처럼 다루었습니다. 광둥성의 고속도로 위에서는 10톤짜리 화물차가 옆으로 나뒹굴었고 도시의 생계를 책임지던 배달 오토바이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해변의 야자수들은 뿌리째 뽑혀 허공을 날아다니는 거대한 창이 되었습니다. 바로 1년 전 홍콩의 선물로 보내졌던 높이 2m의 판다 동상마저 30m를 날아가 도로 한복판에 처박히는 기괴한 장면은 이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초현실적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불안정한 대기는 곳곳에서 강력한 토네이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광둥성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단 5분 만에 강철로 지어진 건물들이 휴지처럼 구겨졌고 공장 지붕들은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가 산산조각 나 흩어졌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된 암흑 속에서 주민들은 5분 만에 마을 전체가 파괴되는 종말론적 공포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하이난 해안에서는 더욱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한 어부는 바다 위에서 작은 용고름이 순식간에 거대한 물기둥으로 변해 육지로 돌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연의 채찍은 해안가의 집 수십 채를 단숨에 파괴했고 주민들은 몸만 간신히 빠져나와 만견자실할 뿐이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온 것은 하늘이 무너진 듯한 폭우였습니다. 광둥성 일부 지역에서는 단 하루 만에 600mm라는 경이적인 강수량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한 도시의 연간 강수량에 육박하는 양입니다. 메마른 땅은 순식간에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했고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토사와 나무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강물은 미친 듯이 불어나 제방을 넘었고 집과 상점들은 흙탕물 아래로 잠겨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주민은 새벽에 눈을 떠보니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저 살기 위해 뛰쳐나왔습니다. 라며 참혹했던 순간을 증언했습니다. 상류의 물살이 너무 거세 구조 보트조차 접근할 수 없었고 구조대는 결국 상류 지역 구조를 포기하고 하류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상류 주민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대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광둥성에서만 67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여 긴급 대피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이난성은 철도, 항공, 선박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대피소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감과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타게 휴대폰을 붙들고 연락이 끊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광둥성의 농업은 연간 생산량의 30%가 소실될 위기에 처했으며 전체 경제적 손실액은 수십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물거품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거대한 재앙은 단순히 자연의 힘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국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가 빚어낸 예고된 인재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수십 년간 중국이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위해 환경을 무참히 희생시켜 왔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는 태풍과 토네이도를 더욱 빈번하고 강력하게 만들었고 지난 20년간 중국 남부의 숲은 무분별하게 벌목되었으며 강과 바다의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한 환경운동가는 중국 정부는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성장이라는 탐욕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술한 시스템, 부실 공사, 그리고 만연한 부패는 재앙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해양 안전 시스템의 구멍은 후지인 유로호의 비극을 낳았고 육지에서는 부실하게 지어진 댐들이 이제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포의 시선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 산샤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술력의 자부심이자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댐인 이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은 지금 상류에서 밀려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량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1964년 이래 61년 만에 처음으로 홍수 최고 등급인 1급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댐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비공식적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댐의 수위는 이미 위험 수위를 아득히 넘어섰고 위성 사진과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댐 곳곳에서 발견된 수많은 균열들이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산샤댐은 건설 초기부터 부실 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구조물입니다. 2002년 완공 이후 공식적으로 보고된 균열만 2,000개가 넘으며 한 내부 고발 전문 기자는 방수구에서 성인 남성의 팔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정도의 거대한 틈이 발견되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며 지어진 이 댐은 콘크리트에 포함되어야 할 철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수력공학 전문가 한스 밀러는 산샤댐의 콘크리트 1, 세제곱미터당 들어간 철근의 양이 스테인리스 젓가락 80쌍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현대공학 기술의 기준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경악했습니다. 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밤마다 댐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음 때문에 댐이 무너질까 두려워 잠을 이룰 수 없다고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산샤댐이 붕괴될 경우 인공 쓰나미가 양쯔강 중하류 지역을 휩쓸며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공포는 산샤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사강 상류에 건설된 실루오두, 샹자바, 우동더, 바이어탄 등 4개의 초대형 댐들 역시 연쇄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댐들 역시 대부분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특히 바이허탄 댐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맞춰 4년 만에 졸속으로 완공된 후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심각한 균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균열이 이미 50m 이상 번져 있어 이번 폭우를 견디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댐들이 지진 위험이 높은 쓰촨성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만약 지진까지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댐들의 연쇄 붕괴가 산샤댐 단독 붕괴보다 훨씬 더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댐 건설 과정에 참여했던 한 내부 고발자는 건설 당시 뇌물이 횡행했으며 안전 점검은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양심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완전히 버려졌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댐들은 중국의 과도한 성장 욕심이 낳은 시한폭탄 그 자체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중국 남부를 덮친 이 대재앙은 단순한 자연의 힘이 아닌 중국의 총체적 시스템 실패가 빚어낸 인재입니다. 환경 파괴, 부실 공사, 그리고 부패라는 고질병이 자연재해라는 외부 충격과 만나 최악의 시너지를 일으킨 것입니다. 중국은 1975년 2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반차오댐 붕괴 사고를 30년간 은폐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이 끔찍한 재앙의 진실을 감추려 하고 있지만 위성 카메라와 수많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통해 전 세계가 이 비극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까지 영원히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에게 내려진 값비싼 교훈이자 인류 전체를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